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목소리가 전부 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감기 유념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목이 마시가는 일은 없기를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믿고 있는 딱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는 거, 그리고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모든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이가 믿고 있는 유일한 딱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재명의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의 운명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리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 같은 경우는 선거법 위반으로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게 될 것이고, 그거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죠. 3개월 있다가 2심 재판 나와야 되고 3개월 있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입장에서는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할 것인데, 헌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그리고 또 나아가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뿌려놨던 원죄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져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먼저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이가 나가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이재명을 보면서 했던 얘기인데, 평상시 잘했어야죠. 평상시 뭔가 지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상태에서도 헌재를 압박하고 더 빠르게 조치를 취해라, 6명이라고 할지라도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지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워낙에 이재명이가 지은 죄가 많고 워낙에 이재명이가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선거 지연, 재판 지연의 도사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재명이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뿌린 대로 지금 모든 것들을 거둬들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그 이재명이 했던 얘기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작스럽게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원래는 이제 뭐였습니까?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내란의 동조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란의 주범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쓰면서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도 탄핵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빨리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 이렇게 부르짖었던 게 이재명인데, 왜 갑자기 선회를 해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갖다가 탄핵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겉으로 했던 얘기는 간단합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래서 국정안정협의체를 만들자, 뭐 이딴 소리 했지만 이재명 입에서 민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 개구라라고 생각하면 되죠. 입만 벌리면 그냥 구라를 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갑자기 선회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생각을 했더니만 뭐가 부족한 거예요? 헌법재판관의 숫자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도 탄핵이 돼가지고 직무정지가 되면은 권한대행조차도 직무정지가 됐는데 누가 도대체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생기겠냐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뭐 경제부총리가 와가지고 권한대행을 한다? 뭐 이 사람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무슨 뭐 임명권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뭐 한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탄핵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민주당 애들이 급한지 알 수 있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거를 지금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겁니다. 그냥 무슨 뭐 초등학생 애들이 지금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생 애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저거보다는 잘한다고. 온통 머릿속에는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조기 대선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탄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헌법재판관들은 몇 명이 지금 구성이 돼 있고 한덕수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허점을 찔렀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허점을 찌른 것이죠. 뭐라고 이번에 얘기를 했냐?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전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근데 이야기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만약에 자진하야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직무정지의 상태가 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권리의 상태와 직무정지
직무정지의 상태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상태여야 된다? 직무정지가 아니라 권리의 상태여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하야를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실제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처럼 자진하야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권한대행 입장에서도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이제 추천을 하면은 그거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봤을 때 직무정지 상태라고 한다면은 권한대행한테 그런 것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법률이 헌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케이스에서도 황교안 권한대행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고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때 임명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었는데 벌떼같이 들고 일어서 가지고 개 난리를 치고 무슨 뭐 세상이 막 뒤집어질 것까지 난리를 쳤던 게 바로 누구였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이었어요. 대표적으로 박범계, 추미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박주민 뭐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권한대행 주제에 자기가 뭐라고 뭔 권한이 있다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냐? 이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인 것이고 반민주적인 것이다. 개거품을 불면서 비판했던 게 그때의 민주당이었거든요. 똑같은 논리에 따라 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케이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도대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고지고대로 똑같이 적용시키더라도 지금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그럼 누가 만들었냐? 헌법재판관이 6인 상태가 되고 3명이 계속해가지고 공백인 상태를 누가 만들었 것이냐? 그거는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지적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이 만든 겁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통위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감사원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 또한 마찬가지로 무력화시키겠다라는 목적하에서 3명을 추천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직무유기를 해왔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측면을 보든지 간에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못하게 되는 그 논리도 누가 만든 것이다? 지금의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박주민 이런 애들이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찬대는 나와가지고 지금 뭐라고 또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석인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탄핵 심판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그러면 근거가 뭔지를 보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공석 3자리는 국회의 추천 몫이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은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박찬대가 지금 그러면 하는 얘기를 정리해 봤을 때는 남아있는 헌법재판관 3명 같은 경우는 국회 추천 몫이다. 국회가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원래 정하게끔 되어 있다. 이게 뭔 개소리죠? 언제부터 도대체 국회가 추천하면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그거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뭔 놈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박찬대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찌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꿈을 그 개꿈을 갖다가 너무 강하게 꾸다 보니까 현실에 대한 인식 능력이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국회 추천 몫이라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자동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거니와 자동으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입 다물고 그냥 당연히 임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얘기 자체가 바로 뭐예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얘기인 겁니다. 무슨 뭐 파쇼 정당에서 나왔나 봐요.
민주당은 물론 파쇼겠지만 지금의 사태를 만든 근본적인 원인도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이 6명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된 이 지금 상황도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던 원흉도 민주당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으로 보는지 간에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할 사안도 아니고 양보가 될 수도 없는 사안입니다. 법대로 민주당이 매번 주장한 것처럼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면 될 노릇입니다. 과연 우리가 두고 봐야 되겠죠. 6명의 헌법재판관에서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 한 명의 이탈표도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한 명이라도 반대 표시를 해가지고 기각이 되게 된다면 과연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들이 풀어놨던 이 모든 똥물 지들이 쓸어 담아야지 지당한 일이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